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라 변동성이 심할 거다고 어제 예상을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 관련 뉴스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했습니다. 뭐 다 아시는 윤석열 관련 뉴스 속보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요동을 쳤는데요. 내용은 이겁니다. 얼만큼 중요한 내용인지는 잘 판단은 안 되는데요. 2시 반경에 속보가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일단 제일 먼저 올랐죠. 뭐 이스타코가 20일 이평선 아래에서 바로 급등을 했고요. 제가 2시 반 전에 속보를 입수하자마자 바로 포스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스타코를 뭐 3,400원쯤에 사가지고 뭐 한 요 정도에 나눠서 계속 매도를 했는데요.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. 이스타코는 일단 21 이평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오르는 탄력이 좀 좋았다 이렇게 보이고요. 카스도 탄력이 좀 괜찮은 종목이라 제일 먼저 반응을 했죠. 뭐 CS도 그렇고요. 그런데 결국 밀려 내려오는 거 봐서는 정치공사일 가능성이 좀 크다. 뭐 이렇게 보고 이재명주는 뭐 거의 제자리 정도로 온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관련주인데요. 정치적인 수사일 텐데 어쨌든 논란 개미들이 마구 던졌죠. 그래서 오늘 하락 VI가 장중에 계속 나왔습니다. 뭐 저점이 21 이평선까지 찍었고요. 애니 능률은. 그리고 덕성도 20일 하회 이탈했고요. 물론 이재명주와 반대로 급락 후에 다시 반등. 또 원익큐브도 뭐 대부분이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. 급락 후에 반등. 시간에서도 일부는 하락하고 일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논란 가슴은 일단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. 상대적으로 야권 내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관련주가 또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관련주인 이로운도 이런 것들은 뭐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 그냥 뉴스를 보고 개개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걸 사시라 마시라 할 수는 없고요. 다만 윤석열 관련주는 애닉 능률이나 덕성을 비롯한 대장주들은 윤석열 씨가 대선을 출마하면 한번 위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는 오늘 저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대였다.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. 저도 페넨터를 6470부터 6370까지 이분할로 매수를 해뒀습니다만 뭐 페넨터는 직전 저점이 6,330원이었고요. 오늘 그 선을 한번 찍어서 일단 쌍바닥 개념으로 매수를 한 거. 그리고 뭐 다시 뭐 윤석열 씨가 출마 선언해서 뭐 7,000원이 올라가면 뭐 또 다시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정치주는 대응을 하는 거고요. 윤석열 기사로 뜻밖의 피해를 당한 게 이준석 관련주입니다. 어제 이준석 관련주를 삼보산업, 넥스타이, 그 다음에 삼영화학 세 개를 말씀드리면서 20일 이평선에 오면 장 후반에 매수를 할 것이다. 그래서 와서 매수를 했는데 그냥 급락을 했어요. 윤석열 씨가 출마를 못하게 되면 국민의힘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. 그러면 이준석도 피해를 볼 것이다. 뭐 아마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좀 급락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사놓고 분할 매수는 했습니다만 조금 놀랐죠. 뭐 이 정도까지 밀릴 줄은 몰랐는데 뭐 넥스타이도 결국은 21 이평선 한번 근처에 찍고 살짝 반등을 했고요. 삼영화학은 장중에 한번 왔다가 오르는 추세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밀렸죠. 하지만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했고요. 이준석 관련주는 내일 발표 시간을 모릅니다만 아마 장 열리고 내부적으로 누가 당선이 됐다 하는 내용이 만약에 언더유스로 돈다면 주가 움직임을 보고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내일 장 시작하고 나서 삼보산업, 뭐 넥스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움직인다. 그러면 이준석 씨로 대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장 시작하고도 뭐 삼보, 넥스트, 삼영화학이 강하지가 않다. 은근히 약세를 보인다. 그러면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작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장 전에 발표가 아닌 장 시작하고 뭐 아마 10시, 11시에 발표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실제로 누가 되든 당대표가 결정이 돼서 발표가 나면 잠시 급등은 하겠죠. 특히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된다면 급등을 할 텐데 급등하는 즉시 매도할 예정입니다. 일단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하는 격언대로 발표 즉시
어떤 상황이든 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. 아마 사전에 미리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고 있는 상황, 뭐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넥스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. 뭐 제가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 눈에는 자꾸 좋게 보여서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, 오늘 투신이 한 35만 주를 샀습니다. 뭐 연기금도 샀고 사모펀드도 샀습니다. 근데 외국인이 종가에 UBS가 장 마감에 14만 주를 깎고요. 그동안 좀 UBS가 단타를 쳐서 별로 좋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오르니까 매물이 나왔고요. 근데 뜻밖의 골드만도 장중 내내 사다가 어제 산 거, 오늘 산 거를 많이 올라서 그런지 똑같이 같이 던졌습니다. 그걸 이제 투신이 연기금이 사모펀드가 받아낸 것 같고요. 오늘 종가가 피봇 위였으면 조금 더 모양이 좋았을 텐데 어쨌든 23,000원 단기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. 그래서 22평선을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돼서 하루 이틀 내에 한 번 더 랠리를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아직 있다. 그래서 단기 목표는 25,000원 정도다 하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, 지금은 바이넥스를 사라는 말씀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시라. 뭐 이미 사신 분들은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장중의 변동성은 늘 아직도 계속 많습니다. 그래서 매매가 쉽지 않은데 두산중공업이나 뭐 우리기술 같이 급등 후에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데, 일단 두산중공업은 11위평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내일 다시 반등을 할지는 예감은 안 되는데, 두산중공업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이나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원전은 아직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, 워낙 급등을 많이 해서 조정이 어디까지인지, 그 조정 후에 반등은 또 어느 정도인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